안녕하세요. 팔도말모의 저자 의평양입니다. 오늘은 흔히 주변에서 듣게 되는 계집아이 또 가시네 이런 말에 대한 어원과 지역적인 분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집아이의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요. 크게 이 기집애, 기집아 이런 말들 들을 수 있죠. 이것은 거의 남한 전역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기집애, 기집아, 계집애, 지집애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가시네란 말도 흔히 우리들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가시네, 가시나, 가이네 이런 말이 주로 남부 지역 위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 갓나라는 말 여러분들 북한 방송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죠. 갓나, 갓나도 역시 대체로 황해도, 평안도에서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에미나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에미나가 좀 더 널리 분포되어 있네요. 에미나, 에미나이. 그 다음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 체네아이란 말이 있습니다. 체네아이는 또 처음 들어본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체네아이. 또 가끔은 비발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비발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생겨난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집아이입니다. 기집애, 지집애 이런 변형들이 많죠. 자, 과연 이 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자, 우선 15세기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이 겨집이라는 말이었어요. 이 겨집이 아히, 원래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집 아이가 계집에 지집에 이렇게 변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집에 계시는 걸 갖다가 당시에는 겨시다 그랬어요. 겨시다. 그래서 겨시다 집에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다. 그러면 여자 집에 계시는 것이 그 꼬마 아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겨집이란 말은 원래 집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15세기 이 겨집이란 말이 할머니를 포함해서 모든 여자를 갖다가 겨집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정확하게 15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자주 쓰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겨집, 계집으로 바뀌면서 이제 아이가 더 붙은 거죠,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어린 소녀, 이렇게 나이 어린 계집으로 이름이 뜻이 바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을 뭐라 그러죠? 의미가 확대된 겁니까? 축소된 겁니까? 아주 축소된 거죠. 여자 일반 모든 여자를 다 겨집이라고 했는데 차츰 꼬마아이 어린 소녀로 이렇게 변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겨집이 이렇게 계집으로 변해왔다는 것. 그 뜻은 원래는 겨시다 집에. 물론 이것을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집에 계시는 여자 이것이 이렇게 의미가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네입니다. 가시네가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가시네란 말은 원래 당시에 가시란 말이 있었어요. 가시 또는 갓 15세기 말입니다. 갓과 가시란 말은 여러분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갓은 여자나 아내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갓. 그래서 이 가시네는 원래는 갓, 이 여자의 아이, 남자의 아이란 말이 있었어요. 남자는 옛날에 남자가 산입니다. 장정을 갖다 산 그랬어요. 산 아예. 이것이 나중에 남자 아이라는 뜻이 바로 사나이가 된 겁니다. 산 아해가 사나이가 된 것처럼 가산 아해가 가사나히, 가시나히, 가시네 이렇게 변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자라는 뜻이 갓에서 갓과 가시에서 이 말이 아히가 붙어서 아히가 붙어서
사나이가 사나이가 된 것처럼 가시네가 가시네가 된 것이다. 가사나이가 가시네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아주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네는 원래는 여자였다는 뜻, 거기에 아이가 붙었다는 뜻,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갓나도 이제 이해가 되죠. 갓나도 역시 아까 갓애가 아희가 붙어가지고 갓나희란 말이, 이 갓나희란 말이 15세기에 등장하는 계집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갓나희가 이렇게 희가 탈락되어서 갓나 이렇게 본 것으로, 이렇게 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끔 무에서 들어봤죠? 이 종갓나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아주 안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종의 새끼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종의 갓나. 특히 뭐 여자를 처음에는 일컫다가 이제는 모두 그냥 남녀를 통틀어서 그냥 종갓나라고 그렇게 불러버리죠. 아무튼 갓나란 말은 중세국의 갓나희, 계집아이를 말하는 이 갓나희가 갓나로 변해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에미나입니다. 이 에미나이 이런 말 들어봤죠? 북한 전역에 쓰는 말인데 강원도에서도 이 말을 쓰이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에미나이도 마찬가지로 이 에미애가 아이가 붙은 이 말이 이렇게 변해서 에미나이, 에미나 이렇게 변해온 말인데, 에미는 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어미하고 지금 거의 같은 말이에요. 어머니 연배의 같은 비슷한 그런 여자 연세의 여자들, 이것에가 아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미는 바로 여자를 일컫는 말인 것 같아요. 여자, 그냥 어미, 어머니. 근데 여기가 아이가 붙어가지고 이제 에미나이, 에미나 이렇게 변한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자, 아이, 또는 여자에서 의미가 꼬마아이로 축소된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안도의 체내아이입니다. 체내아이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북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내아이는 원래는 처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처녀가 이렇게 체내 이렇게 변한 말인데, 북한에서는 여자아이를 갖다가 처녀라고 그래요. 체내라고 합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어쩝니까? 다 큰 여자를 처녀라고 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냥 그런 여자도 처녀이고 꼬마아이도 처녀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아이가 처녀애가 아이가 붙은 거죠. 역시 그래서 체내아이 이렇게 변한 말입니다. 참고로 방금 말했듯이 처녀 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에서는 결혼 전에 다 큰 사람을 말하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 성숙한 사람의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서 총각, 처녀 이렇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꼬마 여자아이가 태어나도 처녀가 태어났다. 또 사내아이가 막 태어나도 총각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다고 북한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바리입니다. 비바리는 예전 옛 문헌을 보면 이 비라는 것이 전복을 말하는 말입니다. 전복. 이것이 몽고어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전복을 비라고 했고 바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 군바리 이런 말도 들어봤죠. 아무튼 전복을 따는 사람이었다 원래는. 근데 대체로 여자들이 많이 땄기 때문에 전복 따는 여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다 큰 처녀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 가끔은 이 계집아이를 일컫는 그런 말로도 사용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 처녀, 아가씨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비발이라고 제주도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뜻이 이렇게 변해간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가시란 말이 붙어 있는 그런 말을 한번 장인과 관련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을 아내의 아버지를 갖다가 예전에는 가시아비라고 했어요. 가시아비.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장인이란 말은 흔히 사용하는 표준어입니다. 근데 북한 지역에서는 북한 거의 전역입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가시아바지라고 해요. 가시아바지, 가시아부지, 또 가세비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강원도에서도 이 가시아바이란 말이 많이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시아비가 예전 말, 옛말 가시아비와 거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좀 이따가 또 짐작할 수 있겠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병장님이란 말, 빈장병장님이란 말이 충청도 전라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경상도에서도 쓰이고 그럽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장인은 알죠? 장인은 이 장자가 어른 장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참 어른을 말하는 그런 장인이라는 그런 말이 이제는 그 아내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렇게 굳어진 말입니다. 원래는 어른을 말하는 단순한 그냥 어른의 뜻이었어요. 근데 워낙 높여주는 말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대하는 분이죠. 장인이란 분이. 그래서 아마 이 장인이 뜻이 이제 아내의 아버지로 이렇게 뜻이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장인은 여러분들 그 장가가다란 말 있죠. 장가가다란 뜻은 바로 장가라는 말이 장인의 집입니다. 장인의 집. 장인의 집에 가다. 그렇죠. 아내의 집이죠. 장인의 집이.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가시아바지. 아까 가시가 뭐라 그랬죠? 가시는 여자 아니면 아내 그랬잖아요. 여자나 아내의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여자, 아내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가시아바지라는 것은. 그래서 순 우리말이죠. 장인과 병장 이런 것은 아까 한자어입니다. 근데 가시아바지는 그야말로 순수한 우리말이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세종 때부터 쓰여온 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들 가시엄이란 말이 있어요. 가시엄이. 이것도 가시도 똑같이 가시라는 뜻인데 아내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세기에 이 말은 등장하는데 묘하게 이 가시아비는 19세기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 가시아비란 말이 15세기에도 사용되었을 거예요. 단지 체계가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가시엄이란 말이 15세기에 그 당시에 세종 때 쓰였단 말이에요. 흔히 쓰던 말이에요, 이게. 장모를 아내의 어머니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가시아비도 아내의 아버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처럼 장인을 갖다가 가시아비 이렇게 가세비는 무엇이겠어요? 가세비도 가시애비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애비란 말이 예전에는 낮춤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장 보겠습니다. 병장과 빈장은 한자어 빙자입니다. 빙. 자, 이 빙자가 무슨 빙자냐 그러면 예를 갖추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를 갖추어야 하는 그런 어른. 그리고 이 빙장은 원래는 남의 장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빙장인데 이것이 이제 음이 변해가지고 병장으로 된 겁니다. 병장. 자, 빙장이 병장으로 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한다면 과도 교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병자를 빙자로 잘못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을 갖다가 물을 붓는 병 이런 것이 시골에 가면
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이 잘못 부른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빙장이 원래는 맞는 말인데 이것을 좀 더 고상하게 표준말식으로 부른다고 병장이라고 했던 것, 이런 것을 화도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병장과 빙장은 원래는 나무의 장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이제는 장인 일반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말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빙장이 병장, 빈장으로 변해온 거죠. 자, 오늘 우리말 이 가시와 관련된 것, 가시는 방금 말했듯이 여자 또는 아내와 관련된 옛 말이 가시네 또는 가시아비, 가시아바지 이런 곳에 합성어로 이렇게 사용되게 된 그런 말들의 변화 과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집아이를 부르는 계집의 뜻, 에미나, 갓나, 체네아이, 쟁인, 빙장, 이것은 장인에 관련된 것이요. 가시아비, 가시아바지 등의 뜻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